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의 고민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어디 좀 근사한 데 가가지고 사진도 잘 나오고 싶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싶은 날에는 이 하이힐 또 신어줘야 될 것 같고 좀 귀엽고 활동적인 느낌 주고 싶을 때 이 플랫슈즈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높은 하이힐도 또 너무 낮은 플랫슈즈도 둘 다 우리 발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참 운동화만 신기에는 이 계절이 너무 아쉽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고민 모르시죠? 아니라 뭐 남자들이야 뭐 그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깔창이 있어요. 그렇지, 깔창. 7cm 있어. 딱 7cm? 있어. 양복 딱 입을 때 구두 하나 딱 신으면 되고, 운동하러 나가면 운동복 딱 신고 산에 가면 뭐 이런 거 딱 대충 발에 실린 거 딱 신고 가면 되지. 근데 요새는 또 그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공원에나 이래 갈매길 있는데 걸어보면 이렇게 돌로 바짝바짝 해가지고 딱 그 지압처럼 이렇게 걷게 돼 있잖아요. 맨발 걷기. 그래, 우리 딱 가면 막 양발 딱 벗고 쫙 들어가거든. 와, 정말 아프대. 아파. 이 세 자리 숫자가 되면요, 이 아픈 고통은 정말 말로 못해. 세 자리의 그래서- 하중이 지금. 그렇지. 네. 한 두 발 딱 뛰어면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머리질 해야 되고, 다시 양발 신어야 되고, 양발 신고 벗는 것보다도 지압하는 게 더 짧게 걸리는데, 우리 그런 거 말고 지압, 이거 슬리퍼 같은 거 있다면서. 네. 우리 그런 건 이렇게 공동 구매가 신고 좀 편안하게 한번 발 건강을 한번 해볼까. 좋네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몇 발자국 못 걸으실 것 같은데 그거 그것도? 살 필요가 아니 그것도 아파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TV를 보니까 어떤 여배우분께서 지압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확실히 붓기에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사람마다 뭐 발 모양 그리고 뼈, 뭐 살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이 없고 뼈가 약한 부분들한테는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 마사지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발이 좀 피곤할 때 캔이나 페트병을 바닥에 놓고 발 앞꿈치에서 뒤꿈치까지 이렇게 굴리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발 마사지 해보기로 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사지 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괜찮고, 제가 얼마 전에도 발로 이게 좀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렇지, 수술도 맞네. 살짝 그쵸, 했는데 그쵸.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발 디딜 때마다 이게 통증이 오면은 삶의 질이 현저하게 그럼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발은 이제 건강할 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패션 때문에 민선 씨처럼 네. 하이힐 신고, 네. 블랙슈즈 신고, 벚꽃 보러 가면은 발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우, 네.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리 신고 가다 보면은 이게 발가락만 딱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진짜 안전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일수록 패션 챙기다가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패션의 완성은 네. 얼굴이 아니라 패션이 아니다. 약간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건강이다. 좀 뭐랄까요? 좀 푹신푹신한 거 그런 거 좀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 운동화를 또 하나 사야 되겠네. 그렇죠. 또 사요. 네, 맞아요. 참 이 패션이냐 건강이냐 이 둘은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건강에도 좋고 또 패션 감각도 살리는 새 신발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건강 정보 가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발은 하루 종일 괴롭다. 걷고 달리는 것도 모자라 하이힐 속에서 더 괴로운 우리의 발.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아침마다 찌릿찌릿한 족저 근막염, 앞발바닥이 불타는 듯한 지간신경종까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이면 발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아프고 감추고 싶은 발의 맞춤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걷기 좋은 계절인 만큼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발, 족부 질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님 어서 오세요. 잘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건강한 발을 만들어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네. 진짜 발에 특별한
특정 부위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발을 좀 보는 데를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의외로 이 정형외과라고 해서 다 발을 전문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뭐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우리 몸의 관절 뼈마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손의 경우 일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 2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소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시게 되고요. 네. 손은 다치시면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데 반면 발의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당장에 일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신 것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잘 안 가시다 보니까 의사들도 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겁니다. 의학 통계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 환자분들이 생계에 별 지장이 없고 평균 수명이 늘고 당뇨, 고혈압, 과체중 등 성인병이 증가를 하는 반면에 레저, 스포츠, 운동, 여행 등을 즐겨 하시게 되면서 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 일하면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가서 행군 이런 거 일하잖아. 그러면 묵집 잡히고 막 내 같은 경우 막 3박 4일을 그냥 한숨 안 자고 막 태백산맥을 딱 걷고 막 이런 꿈도 막 꾸보고 이랬는데 꿈에서 참고로 그러셨군요. 저는 광이니까 센텀 시티만 돌았습니다. 자,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다면 병원의 환자들이 발이 어떻게 아파서 오는지 참 그거 궁금하네요. 네, 뭐 발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아파서 옵니까? 건가요? 저희 병원에는 급성기 환자분들도 간혹 오시지만 발이 불편하신 지 오래되신 만성화된 환자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대표적으로 엄지발가락이 휘고 붓고 아파지는 무제반증, 네네. 디딜 때마다 앞꿈치 또는 뒤꿈치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도 계시고요. 종아리가 뭉치고 발이 찌릿찌릿해서 허리 문제나 하지 정맥류를 생각하고 치료하셨는데 별 호전이 없었던 환자분들이나 발이 어디가 불편하긴 한데 무언가 불편하게 한데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발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라고 하고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꽤 많이 오십니다. 이 근데 발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정형외과 딱 가니까 아 발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먼저 운을 띄우시면서 그쵸. 검사로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원인이 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발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제반증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 발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발의 회복력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노화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쿵 하고 다치거나부터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고 한 번 심해진 증상이 잘 회복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외상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모양이 완전히 정상이라도 과체 중인 분들도 발은 불편해질 수 있고요. 본인이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신다거나 직업 자체가 많이 서 있고 많이 걷는 직업일 경우도 당연히 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화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친 외상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과체중이야 본인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고 직업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래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과체중은 조절한다고 쳐도 진짜 직업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 무지외반증 아마 여성분들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건데 저도 어느 날 이제 고향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TV 보면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엄지발가락이 휘었다? 이렇게 점점 이게 무지외반증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무지외반증이요, 선생님. 어느 정도 휘게 되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는 엑스레이가 무제반증입니다. 네. 무제반증은 제1족지골의 가운데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제1중족골의 가운데를 연결하시 사액하기 15도가 넘어가면 일단 무제반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발을 종이에다 올려놓으시고 연필로 그려서 네. 그 각도를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냥 경우에는 지금 33.9도라고 네, 예. 그러면은 15도 이상부터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심각하신 상태인 건가요? 중등도의 무지외반증입니다. 45도가 넘어가면 중증으로 보고요. 15도가 넘어가면은 그 무지외반증을 진단을 하고 30도부터는 중등도, 45도부터는 중증으로 합니다.